근데 수미 씨 여기 네. 점은 안 빼시나요? 어디 점이요? 여기 코에 있는 점. 아, 여기요? 네. 이거 미인점이잖아요. 왜 빼야 되는 거죠? 점이 얼굴에 있으면 약간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미인점이 아니라 위험한 점이에요? 대한성형학회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수민이고요. 석찬입니다. 네, 와! 노련하신데요? 그럼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소개 좀 간단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은석찬입니다. 박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피부암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피부암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부에 생긴 악성 종양을 얘기를 합니다. 피부암은 그래서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 친지분들에 의해서 발견된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등에 있다든지 같은 목욕탕을 간다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반 점인지 네. 또는 피부암인지를 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네. 경우에도 아까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점 물어보셨을 때, 네. 역시 교수님이 고수영점 알아보시는구나. 고수영점이라고. 아, 왜 웃으시는 거죠? 한가인점 알아보시는구나 하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위험한 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좀 아찔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이 피부암은 왼쪽에 있는 세 가지의 사진에 보이는 점은 양성, 일반 모반, 점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이 까만 점은 피부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왼쪽에 보여지는 이 세 가지 그림과 그리고 오른쪽에 네. 그려져 있는 그 점이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양성 종양, 일반 모반 또는 점, 악성 종양, 피부암을 정확하게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것 네,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 몸에 있는 점들을 보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피부암이랑 사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피부암이 약간 위험한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첫 번째, 피부암은 양쪽으로 봤을 때 점과 다르게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럼요. 비대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보통 동그란 이 가장자리가 들쑥날쑥해요. 작더라도. 점의 크기가 작더라도 들쑥날쑥하다. 네, 그 이 모양이, 가장자리가요. 그렇죠. 이쁘게 빠진 원 형태가 아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컬러가 네. 검정색으로 통일해 있지 않고 회색, 검정색, 붉은색, 파란색이 섞여 있다. 그 다음에 3에서 6mm를 넘지는 않는다. 모반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크지 않다. 예. 일반적으로 5mm 이상 되는 점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씩 커진다. 그 자체로 커진다는 말씀이세요? 자체로 커지는 겁니다. 아. 작년에 보니까 이게 한 3mm였는데 올해 보니까 뭐 6mm, 7mm가 되겠고 오. 또 몇 달 지나니까 1cm가 됐다. 피부암의 대표적인 사인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집에서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피부암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나요? 그럼요. 피부암도 암이거든요. 아. 깊게 뿌리를 내리고 이 치면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림파선 전이가 일어납니다. 제가 사실 근데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이제 피부암이라고 했을 때 크기 자체가 커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크기 자체도 궁금했지만 사실 저는 이게 전이가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좀 전이가 되는지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피부암의 가장 이제 호발하는 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게 기저세포암, 그다음에 편평상피세포암이라는 게 있고요. 가장 위험하면서도 유명한 흑색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흑색종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스테이지 2 이상 넘어가기 시작한다거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경우에는 림파선 전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흑색종의 림파선 전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사망률이 급속히 올라갑니다. 사람의 생명과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런 선입견,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피부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맞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유전적으로 약간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부암도 유전적인 질환이 있는 피부암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유전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는 환경적으로 자외선에 많이 이제 노출되는 직업군 그런 분들에게 생길 수가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암은 아닌데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구병변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게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돌연변이식으로 암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작년까지는 모반이었어요. 조직 검사를 해도 암으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적으로 뭐 환경 호르몬이 됐든지 주변의 유해 환경 속에서 환자가 생활하다가 자외선 조사율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버무러지면서 암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피부암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생기는 암들이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게 거치죠.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근데 그런 요인 중에 하나도 방금 피부암 위험 요소를 짚었다시피 환경적인 요인에 자외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외선이 그리고 중요합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자외선 지수가 또 점점 더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피부암이 오존 지수 그거랑도 굉장히 상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피부암은 미리 진단하고 미리 예방하는 게 맞습니다.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외선 B가 보통 뭐 가장 침투력이 높고 피부암의 주된 요인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외선을 100% 차단할 수가 있는가? 그러기는 어렵죠. 쉽지 아무래도 않죠. 자외생활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밖에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완벽하게 커튼을 치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햇빛 조사를 받으면 비타민 D라는 게 몸에서 맞아요. 합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피부암을 예방하는 걸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당히 쬐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피부암 수술하는 환자분들에게 이 과거에 어떤 일을 종사하셨는지 물어보면 네. 대부분이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를 근무하시는 하셨다는 분들.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자외선 조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문제다. 피부세포들의 돌연변이가 결국은 피부암의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단번에 제가 딱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암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방법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SPF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저기 이제 치수 50 이상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50에서 예. 막 세게는 90까지도 바르거든요. 예. 근데 항상 바르지만 그 SPF라는 수치에 대해서 정확히는 몰랐거든요. 예, 예. 이게 자외선 차단하는 그런 지수를 말하는 그렇죠.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sun protectio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햇빛을 차단하는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표시하는 것인데 50 이상 되는 거라면은 뭐 크게 아무거나 바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술 후에 쓰는 흉터 연고라는 게 있습니다. 흉터 연고에도 저 자외선 차단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흉터 연고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고 피부암 수술하고 환자들에게 많이 권하는 이 흉터 연고에는 저런 자외선 차단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한번 피부암에 이완된 환자분들은 그 이후에 외출할 때는 저런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흉터 연고를 바르는 게 필수적이죠. 근데 우리 은숙찬 교수님께서는 사실 성형외과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럼 보통 피부암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환자라면 피부과를 갈 것 같거든요. 그러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어디로 가서 어떻게 좀 예방을 해야 되나요?